정말 토트넘의 시즌 초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 초반 밀리는 양상도 보였다가 자책골, PK골 등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견디며 결국 따라붙는 저력의 모습을 보인 토트넘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아스날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비긴 적도 없었던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우리가 아스널 원정에서도 우리 플레이를 한 것이 고무적이야. 메디슨과 소니를 왜 뺀 거지? 이길 수도 있었다고. 우리의 후반전이 훨씬 좋았어. 메디슨은 드리블이 너무 길고 패스 타이밍이 아쉽기도 했는데 열심히 뛰더니 결국 해냈어. 소니의 결정력이 정말 환상적이야. 그는 정말 우리 팀 최고의 9번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현지 축구 전문 매체 스카이스포츠의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지역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한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단순히 득점만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2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마무리한 것도 있지만 93%의 패스 정확도를 기록했다며 키패스도 2번이나 성공시키면서 조직적인 아스널을 상대로 팀의 기회 창출을 만드는 리더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흐름을 이어갔다며 그는 아스널을 상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살펴볼까요? 유럽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인 평점 8.7점을 부여했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터치 18회, 키패스 2회, 패스 성공률 93%, 빅찬스 생산 1회를 기록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8.1을 주고 사카에게는 평점 8.1을 매겼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구공민은 손흥민에 대해 전방에서 볼 소유를 지키는 데에 어려워할 때가 있었고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지만 메디슨의 패스를 훌륭하게 마무리했다며 평점 최고 9점을 선사했습니다. 메디슨에게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풋볼런던은 토트넘 입단 후 150번째 골과 유럽 진출 후 198골을 기록했다. 압박과 2골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며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풋몹은 손흥민에게 가장 높은 평점인 8.8점을 부여했고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제임스 메디슨과 함께 손흥민에게 평점 9점을 줬습니다. 매체는 벌써 지난 시즌 10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며 득점뿐 아니라 결정적인 골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화가 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손흥민의 활약을 목도한 아스널 팬들은 좌절했는데 좌절을 넘어 이른바 뇌절 반응을 보인 팬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을 넣고 기뻐하는 손흥민을 향해 한 아스널 팬은 배트맨 포즈를 취했는데요. 이 포즈는 손을 뒤집어 눈을 감싸는 행위로 동양인에 관한 인종차별 행위로 해석됩니다. 축구 팬들은 배트맨 포즈 대체 뭐냐? 눈 찢는 행위랑 같은 거 아니냐? 얼마나 더 잘해야 인종차별하지 않을래? 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트맨 포즈처럼 보일 뿐을 작은 눈을 조롱하는 포즈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배트맨 포즈가 오히려 실드이고 저 행위는 일반적인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한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 뛰던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적 있습니다. 언론이 조명하지 못한 곳에서도 인종차별을 받은 셈인데요. 경기 후 손흥민은 인종차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히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과 토트넘 측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아스널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주말 경기가 끝나자마자 2주의 팀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을 두고 북런던 더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다.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2차례나 리드를 허용했지만 손흥민이 재차 동점을 만들었다면서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손흥민이 더 성숙한 선수가 되어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BC 2주의 팀 11명을 소속팀별로 구분하면 토트넘과 맨유, 맨시티, 에버턴, 뉴캐슬이 2명씩 배출했습니다. 5팀 중 토트넘만 승리하지 못한 팀인데요. 그럼에도 이 라인업에 2명이나 배출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비수마가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토트넘 최대 라이벌팀인 아스널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가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우리의 일은 팬분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곳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어린 선수들과 함께 우리의 팀 철학대로 우리의 플레이를 했기에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승점 3점이 아른거립니다. 약간 아쉽고 실망스럽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말 또 큰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지 팬들 반응 역시 난리가 났는데요. 아르테타 감독 이후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이 항상 패배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비긴 적도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캡틴 체제에서 처음으로 비겼으며 최대 라이벌 원정 경기에서 다이나믹한 박진감 넘쳐는 경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으나 손흥민과 메디슨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 다소 이른 시간에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은 손흥민 인터뷰에 대해 역시 소니야. 팀 정신이 환상적이다. 우리는 만족하고 있었는데 소니는 아쉽대. 저게 리더야. 저게 스퍼스의 리더라고. 소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리더가 되었어야 했어. 이제야 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 잘했고 어린 선수들이 경험이 없어 경고를 많이 받았으나 소니가 잘 이끌었다고 생각해. 소니의 결정력이 정말 좋았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이날 손흥민은 슈팅 정확도 100%, 패스 성공률 93%, 기회 창출 2회, 볼 뺏김 0회, 지상 볼 경합 성공 5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8.8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멀티골 손흥민은 이날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99골을 달성, 200호 골까지 딱 1골을 남겨놨습니다. 또 이날 2골을 내리 뽑아내면서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모든 대회 통틀어 150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PL 득점 기록도 늘렸는데요. 앞서 PL에서만 100호골 이상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 득점자 상위권에 랭크됐던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2골을 추가해 폴 스콜스를 제쳤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PL 역대 득점 순위는 28위입니다. 진짜 토트넘에서 기록이란 기록은 다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인데요. 아시아 최초 득점왕부터 새 홈구장 첫 골 등 기록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기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토트넘 역사상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2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널의 전구장인 하이버리 시절로 범위를 넓히면 과거 존 핸드리가 멀티골을 기록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아스널 킬러로 자리 잡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북런던 더비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10월 1일 홈으로 리버풀을 초대하는데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상승세 속 리버풀과의 빅매치에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만점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